살아가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간혹 시행착오를 겪고 일의 진행 속도가 느리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오롯이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어느새 9월이 시작되었네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토끼야. 이성관. 옛날 한 옛날 어느 산골에 토끼와 거북이가 내기를 하였더래. 날쌘 놀이 토끼는 산마루 앞에 두고 잠깐 쉬어가려다 잠이 들고 말았지. 느림보 거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을 올라가다 잠이 든 토끼를 보고 옳았구나 저절로 힘이 솟아 산마루 먼저 올라 팔을 번쩍 들었지. 일어나라 토끼야. 잠든 토끼 깨워서 함께 갔더라면 저만 혼자 앞서려다 얼굴 붉힌 토끼도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달려갔더라면 얼마나 사랑받는 친구가 되었을까? 얼마나 멋진 경기 박수를 받았을까? 아동문학과 이거 다시 멘트 편집해 주세요. 아동문학가 이성관님의 동시 일어나라 토끼야 였습니다. 저만 혼자 앞서려다 얼굴 붉힌 토끼도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달려갔더라면 얼마나 사랑받는 친구가 되었을까? 얼마나 멋진 경기 박수를 받았을까? 토끼와 거북이가 누가 더 빨리 가나 내기를 하였더라도 나란히 함께 달려갔더라면 더 보기가 좋았을까요? 속도가 중요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속도보다 느리더라도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친구와의 경쟁에서 이긴다 한들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야 친구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동만세에서 숲속에 사는 동물들을 만나보실 건데요. 오늘 오프닝 인사를 저 혼자 드렸어요. 함께하던 조정아쌤은 오늘 정순철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 공연이 있어서 인솔차 부득이 라디오 방송을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까지 라디오 방송을 빠질 수 없어서 공연 준비를 잘 해놓고 저는 동만세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셨었는데요. 동요 작곡가 한혜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요 작곡가 한혜원입니다. 동요로 만나는 세상 청취자 여러분께 세 번째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잘 지내셨죠? 네, 벌써 세 번째 인사를 드리시는 거네요. 네, 첫 번째도 그때 조정국장 대신으로 코로나 오셨었고. 걸리셔서. 맞아요. 네. 두 번째는 플라워 싱어즈의 멤버로 오셨었고. 네, 인사드렸죠. 오늘이 세 번째시네요. 네, 이렇게 인연이 깊어지네요. 맞아요. 오늘도 서울에서 옥천까지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혼자 진행하려면 정말 외로웠을 텐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그럼 먼저 첫 곡 들려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효섭 작곡, 독일 민요 숲속의 음악가 첫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숲속의 음악가 조그만 다람쥐 아주 익숙한 솜씨로 바이올린 켜지요 참 잘하지요. 나는 숲속의 음악가 조그만 파랑새 아주 익숙한 솜씨로 피리를 불지요 삐비빅빅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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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하지요. 나는 숲속의 음악가 조그만 너구리 아주 익숙한 솜씨로 피아노를 치지요 띠리딩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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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하지요. 이요섭 작사 독일 민요 숲속의 음악가로 오늘 동만세 문을 열었습니다. 숲속에는 음악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방금 들려드린 노래에서는 조그만 다람쥐가 바이올린을 앵앵앵앵앵앵앵앵 켜고 피리도 불었습니다. 피리도 삐리삐삐삐삐삐삐삐 아 피로 잘 부는 것 같은데요. 네. 노래에서는 아주 익숙한 솜씨로 연주를 하고 있어요. 이 곡은 독일 민요인데요. 예전에는 외국 민요에 한국어 가사를 붙인 곡들이 참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 클래식 곡에다가 네. 붙인 것도 있어요. 그 네. 작은 별 노래 있잖아요. 모차르트 반짝 곡. 반짝 작은 네. 별. 네, 네. 모차르트 곡에다가 붙여진 것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흔히 작은 별 변주곡으로 알려진 또 이 작은 별 노래는 원래 곡명이 이거래요.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이거래요. 네. 그 프랑스 민요를 에다 가사를 붙인 건데요. 네. 프랑스 민요 원 제목이 제가 프랑스어로 연습을 했습니다. 아, 네. 네. 아부 니가제 마망 오. 이걸 주제로 모차르트가 12개의 피아노 변주곡으로 만들었죠. 네, 네. 이 곡은 모차르트가 파리에서 생활을 하던 시절에 들었던 그 프랑스의 유명한 민요 아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주제로 삼아서 12개의 변주를 했다고 합니다. 1781년 혹은 1782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작은 1781년에 했고 네. 12개의 변주곡을 완성시킨 건 1782년이라고 네, 해요. 네. 모차르트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원래 프랑스 민요의 노랫말의 내용하고 차이가 좀 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아는 거는 반짝 반짝 작은 별 이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원래 프랑스 민요의 내용은 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때문에 괴롭다고 어머니에게 말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작은 별의 내용과는 상당히 네, 다르겠죠? 다르네요. 네. 모차르트는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를 연주 여행을 다녔다고 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어머니께 편지를 자주 보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어머니와 함께 파리에 머물던 1778년 4월부터 10월까지 곡에 처음이 완성되었다고 하네요. 네. 이때 변주곡 3번까지는 작곡을 했고 아, 나머지는 1782년에 정도 그 마무리를 했다고 하네요. 가사는 또 영국의 시인 제인 테일러의 시, 그 더 스타리라고 이제 별이라는 네. 시가 있었는데 네. 그 가사로 붙여진 거래요. 네. 그래서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네. 네, 네, 발음이 네. 좋아요. 네.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네. 작은 별 변주곡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곡마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이게 네. 동만세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재미가 있네요. 네, 맞아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는 청취자 여러분께 그냥 무작정 동요만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요에 얽힌 이야기, 또 우리의 삶과 연관된 이야기, 또 우리가 추억하며 꺼내보는 이야기 등 다양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네. 동요로 만나는 세상을 많은 분들이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렇죠. 또 역사 속의 이야기들, 네. 또 저도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동요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서 네. 동만세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리세요. 네, 네. 동만세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방송이 나가는데요. 본 방송은 충북 옥천의 지역 방송에만 송출이 되지만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언제든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구독, 좋아요, 공유 요 3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열심히 구독, 좋아요,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깨톡으로도 많이 날려주세요. 네, 네. 숲속의 음악가 이 노래를 들은 후에 모차르트, 작은 별, 프랑스 이야기까지 다녀왔는데요. 저는 숲속의 음악가 노래 안에 있는 다람쥐를 보면 나무 위를 왜 쪼르르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네, 네. 제가 그림이 눈앞에 보여요. 네. 그리고 토실토실 알밤을 어물어물 까먹는 그림도 연상이 네, 네, 되고요. 네. 숲속에서 아주 부지런하고 바쁜 다람쥐가 떠오릅니다. 다람쥐가 워낙 이렇게 바쁘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쪼르르 이렇게 다니잖아요. 왜 그렇게 바쁠까요? 음.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예, 바쁘겠죠. 이유가 있겠죠. 다음 노래 다람쥐 한 마리 들으려고 합니다. 연우 김명희 작사, 손정우 작곡, 다람쥐 한 마리, 이재은 노래로 듣겠습니다. 나무에서 이리저리 먹이를 찾던 다람쥐 한 마리 요리조리 요리 눈을 굴리다가 쪼리를 내려왔어요. 숲속 오솔길에 굴러온 똘똘이 주려고 이쪽저쪽 살피다 내 눈 마주쳤어요. 랄랄라 줄까 말까 망설이다 숲속 멀리 달아나 버려요. 먹을까 말까 망설이다 숲속 멀리 달아나 버려요. 나무에서 이리저리 먹이를 찾던 다람쥐 한 마리 요리조리 요리 눈을 굴리다가 쪼르르 내려온 다람쥐 나무에서 이리저리 먹이를 찾던 다람쥐 한 마리 요리조리 요리 눈을 굴리다가 쪼리를 내려왔어요. 숲속 오솔길에 굴러온 똘똘이 주려고 이쪽저쪽 살피다 내 눈 마주쳤어요. 랄랄라 줄까 말까 망설이다 숲속 멀리 달아나 버려요. 먹을까 말까 망설이다 숲속 멀리 달아나 버려요. 나무에서 이리저리 먹이를 찾던 다람쥐 한 마리 요리조리 요리 눈을 굴리다가 쪼르르 내려온 다람쥐 연우 김명희 작사, 손정우 작곡, 다람쥐 한 마리, 이재은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아니, 곡에서 네. 다람쥐 한 마리가 엄청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수 있네요. 네, 음악 편곡도 빠르바람, 네. 빠라바람 네.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엄청 바쁘네요. 네. 네. 다람쥐 느낌이 나는 경쾌하고 신나는 곡이었어요. 원래 다람쥐들이 이렇게 좀 부지런한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저는 산이나 숲속이나 뭐 이렇게 가면 보통 이 오리지널 검정색 이렇게 두 줄 있는 그런 다람쥐보다 청설모를 많이 본 것 네, 같아요. 저도 청설모를 더 많이 본 것 그쵸. 같아요. 네, 다람쥐가 원래 오리지널 다람쥐가 좀 드문가요? 드문가요? 네, 잘 네. 모르겠어요. 네. 네. 청설모는 다람쥐보다 크고 등에 회갈색 털이 난 반면 다람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오리지널 다람쥐는 네, 갈색 얼룩 무늬가 있잖아요. 네. 다람쥐는 땅 위에서 주로 생활하지만 청설모는 나무 위에서 주로 생활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청설모는 주로 나무로 올라가서 직접 열매, 견과류 이런 걸 따먹지만 다람쥐는 주로 땅에 떨어진 열매나 견과류, 씨앗 뭐 이런 것들을 수집하러 다닌다고 해요. 생활터전에 걸맞게 청설모는 나무 위에 나뭇가지를 모아서 집을 짓고 살지만 덩치가 다람쥐보다 크기 때문에 나무를 타고 오고 갈 때 좀 느릴 거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실제로는 청설모가 다람쥐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다람쥐가 더 빠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그 몸집이 좀 더 커도 네. 다람쥐보다 더 빠르다고 해요. 네,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저도 둘이 달리기를 안 시켜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청설모가 다람쥐보다 빠르다는 기록을 보고 저도 유아했거든요. 다람쥐는 나무 밑둥에 굴을 파고 사는데요. 겨울엔 귀에 난 털이 길어서 확실히 구분할 수 있고 네. 털이 많아서 월동하지 않고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에 반해서 다람쥐는 자기 굴의 식량 창고에 먹이를 좀 모아서 월동을 한대요. 그러면 다람쥐가 엄청 열심히 움직여야 되겠어요. 네. 먹이 때문에. 그렇죠. 네. 겨울을 나려면 네, 네, 이렇게 월동 준비하느라가 바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동물 노래 중에 오늘 이제 동반세에서는 동물 노래 많이 들으실 건데요. 네. 동물 노래 중에 전래동요 같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말놀이 동요가 있어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계속 가네요. 많이 길었네요. 이거 다 외웠네요, 저희가. 네. 오, 옛날에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네. 그래서 이 말놀이 전래동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런 거 들으실 건데 이게 윤구경 선생님께서 작곡 작사하셨다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정보 제공 부탁드려요. 네.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말놀이 전래동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박채린 노래입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더 높은 건 달 더 높은 건 별 달보다 별보다 더 높은 건 부모님의 사랑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에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끝났네요. 이 노래는. 네. 어릴 때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네, 우리는 끝에 백두산으로 끝났었는데 네. 이건 조금 변형된 건가 봐요. 네, 네. 부모님의 사랑. 어허. 네, 이건 또 처음 들어봤어요. 마무리가 굉장히 좋으네요. 네, 이 말놀이 동요는 다른 가사로도 여러 개의 바리에이션이 있는데요.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은 뾰족해,
뾰족하면 바. 바늘, 바늘은 무서워, 무서우면 귀신, 귀신은 싫어, 싫으면 시집가. 네, 시집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은 뾰족해 뾰족하면 고추 고추는 매워 매우면 고추장 고추장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네. 네. 말놀이니까요. 네, 네. 계속해서 다른 말들로 네. 이어가기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월에 향년 89세로 돌아가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께서 마지막 인사말로 시작하는 그 작별이라는 유고집을 내셨어요. 그 책에 보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아는 구전동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로 시작합니다. 아, 네. 그 책 목록에도 보면 네. 원숭이, 사과, 바나나, 기차, 비행기 이 5가지의 키워드를 풀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네. 원숭이에서 시작된 해외 문물의 유입과 원숭이를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원숭이를 들여왔대요, 한국에. 네. 거기랑 우리 역사를 연결지으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다가 사과로 대변하는 미국의 서양 문화로 연결되고 또 백두산으로 마무리되면서 우리 모두 반도성의 회복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당부하시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놀라울 정도로 책을 자연스럽게 잘 쓰셨더라고요.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이효령 전 장관님께서는 그 네. 항암 치료 거부하셨다고 하죠. 네, 맞아요. 네, 생을 마감하실 때도 그 글을 쓰면서 네.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을 네. 택하셨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네, 맞아요. 생전에 쓰신 책이 많으시죠. 그렇죠. 네, 국문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책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유고집 내용 중에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도 아침에 해가 뜨고 늘 보는 뉴스가 전해지겠지만 어제의 그것과는 아주 다를 거라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글의 의미가 좀 정말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아니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네. 네, 많은 귀감이 되는 분이셨네요. 네. 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으셨고, 네, 굉장히 귀감이 되신 분이었어요. 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 말놀이 끝에 백두산으로 끝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백두산도 더 연결되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 네. 이 노래 아세요?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삼 천리. 네, 네, 알죠. 우리만 이 노래 알죠? 우리 네네네. 피디님 모르시죠? 이 노래로 네. 그 고무줄 참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이 네. 노래랑 연결해서 막 부르곤 했는데 네. 정말 고무줄도 했었고 그런 시대가 있었네요. 네.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 들려드리고 또 이야기 나눌까요? 네, 이 백두산 노래 원래 제목이 대한의 노래예요. 아, 네. 이은상 작사, 현재명 작곡, 대한의 노래 들어보실게요.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삼 천리 무궁화 이강산의 역사 한만년 대대로 이에 사는 우리 삼천만 뻗대도 다 그 이름 대한이로세. 삼천리 아름다운 이내 강산에 억만년 이어나갈 배달의 자손 길러온 힘과 재주 모두 합하니 우리들의 앞길은 탄탄하도다. 네. 우리 2절까지 들었나요? 이은상 작사, 현재명 작곡, 대한의 노래였습니다. 이게 3절까지 있는 노래인데요.
3절은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보아라 이강산에 날이 새나니 삼천만 너도 나도 함께 나가자. 광명한 아침 해가 솟아오르니 빛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세. 아, 좋네요. 네. 이 노래는 193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창가부 당선작으로 원래 작가는 익명으로 이렇게 무명시로 발표되었대요. 그 후에 이은상 작사로 밝혀졌고 현재명 작곡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래의 원제목은 조선의 노래였는데요. 광복 후에 대한의 노래로 바뀌었고 가사도 조선이 대한으로 수정되었어요. 일제시대 때 은밀하게 불렀던 조선의 노래의 가사입니다. 물론 일본은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었고요. 국권과 나라를 빼앗긴 채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정말 우리나라가 참담했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준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서 여태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우리나라 그 옛 노래들은 네. 민족의 한이 들어있는 곡들이 굉장히 많았던 맞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매번 이제 동료로 만나는 세상에서 네. 그런 말씀을 많이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시대적 배경이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왜 뭐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굳건한 힘이 또 민족적인 정신도 강하고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왔던 것 같은데요. 오늘 동반세에서는 숲속의 동물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 대한의 노래라는 노래를 들려드린 것은 말놀이 동요에 연결해서 항상 이 노래를 불렀던 그런 옛 추억이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동요의 변화도 많이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아이돌 가수 BTS를 키워낸 방시혁 작곡가가 2020년에 말놀이 동요집을 냈었어요. 네, 네. 이게 시집으로는 5권이 나왔다 그래요. 최승호 작사, 방시혁 작곡, 원숙인데요. 먼저 노래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수 조건이 노래했습니다. 말썽꾸러기 원숭이 귀를 잡아당기자. 원숭이가 이상한 소리를 지르네. 아야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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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썽꾸러기 원숭이 귀를 잡아당기자. 원숭이가 이상한 소리를 지르네. 아야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으이. 아야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으이.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아야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으이. 아야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으이. 최승호 작사, 방시혁 작곡, 가수 조건 노래로 원숭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옥천 공동체 라디오 104.9MHz 동요로 만나는 세상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9월 1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방금 말놀이 동요 원숭이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아이들이 이거 말 배우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발음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빠르게 노래 부르기는 쉽지 네, 않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예. 저도 이렇게 노래가 나가는 동안 한번 연습해 봤거든요. 네, 네. 아야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으이. 예, 어렵습니다. 네. 네, 여기 말놀이 동시집 최승호 말놀이 동시집에 나와 있는 그 시에 방시혁 작곡가가 곡을 붙였다고 해요. 원숭이에 관한 이솝 우화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솝 우화가 좀 재밌잖아요. 네, 기대되네요. 네. 제목은 어미 원숭이의 사랑. 숲속에서 새끼 2마리를 키우며 살아가는 어미 원숭이가 있었는데 어미는 새끼 2마리 중 유독
한 녀석을 사랑하여 늘 안고 다녔습니다. 반면 어미의 관심을 받지 못한 다른 새끼는 늘 혼자서 나무를 오르내리며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숲에 사는 다른 원숭이들이 습격을 해오자 어미 원숭이는 예뻐하는 새끼가 다칠세라 더욱 꼭 껴안고 피해 다녔어요.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이웃 원숭이들이 다 물러가고 한바탕 소동이 진정되자 어미 원숭이는 아휴 한숨을 돌리며 품에 안고 있던 새끼를 들여다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어미가 너무 꼭 껴안고 도망다닌 탓에 숨이 막힌 새끼가 그만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혼자서 이 나무 저 나무를 오르며 먹이를 찾던 다른 새끼 원숭이는 평소처럼 이리저리 피해 다닌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 결말이 너무 안타까운 비극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어미 원숭이의 사랑은 부모의 과보호나 편애는 오히려 자식에게 해롭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네. 오로지 자식을 곁에 두고 지키려 하는 지나친 관심은 부모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왜 꽃병에 꽂아놓은 꽃보다 들판에 핀 야상화의 그 생명력이 더 강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자식뿐만 아니라 소중한 대상일수록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뭐 이러한 어떠한 시련들을 스스로 극복해내야지 결국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건데요. 뭐든 다 해주면 너무 사랑한다고 네.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네. 다 해주면 자립심이나 독립심도 키워지지가 않아요. 부모 마음이야 뭐 다 해주고 싶고. 그렇죠. 네.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그것이 자식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또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 사랑이라는 과잉 보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믿고 지켜보는 것이 결국 자식을 살리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이솝우화입니다. 이 이솝우화는 네. 우리에게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그 동화가 많은 것 굉장히 같아요. 많아요. 예, 이솝우화에 되게 많죠. 네, 어릴 때도 많은 이솝우화를 우리가 많이 읽어봤지만 네, 네, 네. 큰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솝우화는 동물들의 생활에 인간을 빗대어서 꾸며낸 글을 이솝우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소설가인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 무섭죠. 네.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기쁨을 막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혜원 선생님은 자식들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네,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저도 이렇게 손에 넣어주려고 굉장히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는 스스로 네. 얻어낼 수 있도록 네. 좀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믿어주고 그냥 네. 지켜봐주고 네. 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기다려주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께. 너무 그냥 다 잘해줘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도 엄마 이거 어떻게 했어? 수강 그러니까. 신청 어떻게 해?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뭐 학생들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 참 문제죠. 네네. 너무 예뻐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거야. 맞아요. 엄마가 네.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맞아. 할머니가 해줄게, 음. 할아버지가 해줄게. 다 이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천재 같은 아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 제시만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곡도 듣고 가야지요. 아, 정말요? 오늘 이제 마침 동물, 숲속의 동물 이야기를 했으니까 새도 동물이잖아요. 네네. 선생님 곡 중에 작곡하신 곡 중에 네. 새에 관련된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새들이 합창 소리 네, 맞습니다. 선곡했습니다. 네. 듣고, 감사합니다. 듣고 이야기 나눌까요? 네. 한혜원 작사 작곡 새들이 합창 소리 문정우, 천예진, 조민형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뽀로롱 포르르르 뽀로롱 꾹꾹 쪼로로롱 짹짹 찌르르 찌르 뽀로롱 포르르르 호롱호롱 새들 모두 모여 숲속동산에서 꽉 맞춰 정답게 노래해 쪼로롱 짹짹짹 찌르르 짹짹 뽀로롱 포르르르 뽀로롱 꾹꾹 숲속동산 가득히 울리는 노래 새들의 합창 소리 쪼로롱 새들이 합창 소리라서 새들 소리가 많이 나네요. 한혜원 작사 작곡 새들이 합창 소리 문정우, 천예진, 조민형, 세어린이가 노래했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네. 감회가 새롭네요. 이 실내악 편곡도 참 간단하고 좋네요. 네. 현악기랑 또 플룻, 뭐 베이스 기타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새들의 소리도 많이 들어가고요. 네, 효과음도 들어가고 참 듣기 좋은데요. 네, 편안하고. 네, 네. 제5회 성남시 전국 창작동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던 곡이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해 대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네. 네, 그 땡그란 알밤이라는 네. 곡이 있는데요. 네. 저희 제가 첫 작곡한 노래인데 네. 그 노래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새들의 합창 소리 네. 이 두 곡이 그 해에 두 번 대상을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네. 네. 마산 대회가 마산 MBC 창작도제가 봄에 있었고, 네, 네. 그다음에 가을에는 또 가을에, 여기 네. 성남시 전국 창작동요제가 네, 있었고, 네, 그랬습니다. 네, 한 해 데뷔하시자마자 이 대상을 2개나 타셨어요. 네, 저도 놀랐어요. 네. 동요 작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선생님 어떻게 되세요? 그 피아노를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렇게 피아노를 많이 치다 보면 이렇게 멜로디가 막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렇게 멜로디만 먼저 막 작곡을 했고요. 네. 그러고 났는데 이제 가사가 없잖아요. 네. 노랫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땡그란 알밤을 작사해준 그 김다나 선생님이 네. 제 초등학교 친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글을 좀 많이 써서 그 멜로디를 들려줬어요. 이렇게 네. 들려주고 아 저기 노랫말을 좀 하나 음. 해달라고 그랬더니 흔쾌히 네. 네 노랫말을 만들어서 네. 보내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사를 세팅하고 그렇게 해서 네. 했더니 너무도 가사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땡그란 네, 날이었죠? 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처음에 곡을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왠지 그 창작에 대한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작곡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 두 곡 다 제가 아이들을 노래 연습시켜서 두 곡 다 대상을 받게 만들어 드렸어요. 네, 너무 이뻤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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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요. 네. 네. 플라워 싱어즈 활동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한국동요문화협회와 또 한국동요작곡가협회에서도 저와 함께 네. 호흡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인연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몇 년도죠? 제가 2002년부터였으니까요. 네, 2002년, 2003년에 오신 것 같은데? 2002년에 와서 네. 2003년도에 이제 2003년도에 네, 3년도에 오셨어요. 예, 저희 아이뮤직으로 2003년도에 오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이제 막 곡을 쓰기 시작해서 네,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전공은 성악을 하셨는데 작곡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이제 두 분야가 약간 다르죠. 네. 성악은 누군가가 만든 작품을 네, 이렇게 이제 노래로 불러서 그렇죠. 그런 네. 연주자로서 저거 하는 네, 거고 네. 이제 작곡이란 거는 본인이 창작을 해서 그거에 연주자한테 대한 맡기는 연주자한테 거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너무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만들어서 그 창작의 기쁨이 있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작곡과 성악 둘 중에 작곡이 더 구미에 당기시는 거예요? 네, 구미에 당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작곡과 성악 둘 중에 성악이 더 구미에 당기는데.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거꾸로요. 선생님 성악을 전공하시고 작곡에 네. 구미가 당기시고, 네, 저는 작곡을 전공하고 성악에 구미가 당기고. 네, 그러네요. 반대네요. 네. 우리 옥천의 동요작곡가 정순철 선생님도 새해 관련된 노래가 있어서 아, 네.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참새라는 제목을 가진 곡이 두 곡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한 곡을 한 곡의 참새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작자 미상인데요. 정순철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습니다. 네. 네, 참새 우리 류진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새들이 찍찍찍 전화를 건다 고향 계신 엄마께 전화를 건다 산바람이 불어와 발시리 나고 버섯 보내달라고 전화를 건다 참새들이 찍찍찍 전화를 건다 고향 계신 엄마께 전화를 건다 산바람이 불어와 발시리 나고 버섯 보내달라고 전화를 건다 정순철 작곡 참새 들으셨습니다. 참새가 네, 참새가 이렇게 발이 시린가? 네. 버섯 보내달라는 노랫말이 재밌네요. 네, 산바람이 불어오니까 아, 발시릴만도 그렇군요. 하네요. 네, 그러네요. 산바람이 얼마나 이렇게 발시린데요. 네, 춥겠어요. 추워요. 네. 이 참새의 노랫말은 작자 미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 네, 옛날 곡들은 작자 미상의 곡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곡은 우리 정순철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이 공연에서 자주 부르는 곡이에요. 네,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올해도 공연이 참 많아서 매 공연 때마다 불렀는데 9월에도 10월에도 또 공연이 있어서 부를 예정입니다. 정순철 그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이 활동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 뭐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행사들도 많고 또 정순철 선생님께서는 동학과도 관련이 있으셔요. 그래서 동학 행사에도 공연을 자주 하게 됩니다. 10월에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2일과 28일 이렇게 두 번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요. 네, 정순철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의 활동이 많다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네. 네, 이러한 그 활동들 덕분에 옥천이라는 지역이 알려지고 네. 또 옥천이 낳은 동요 작곡가 정순철 선생님의 위상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그러한 사명감을 또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합창단의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어린이 합창단이 창단한 지 올해로 11년이나 되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단장을 맡은 지도 벌써 9년이 되었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네. 처음에 2년은 이제 한 옥천에서 이제 옥천의 단장님, 뭐 지휘자님, 네. 반주자님도 있으셨고 네. 제가 그 2년 후에 3년째 되는 해부터 제가 맡게 됐어요. 네,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네요.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동안 합창단이 정말 많은 활동을 했어요. 네. 해외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는 또 어린이들과 함께한 그 추억이 많잖아요. 우리 합창단 어린이들과 함께한 추억. 네, 그 캐나다 공연도 함께 했었고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국회 공연도 함께 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옥천 그 정기 공연, 공연에는 예, 공연에도 뭐 해마다 도와주셨고 예, 내려와서 스텝으로 좀 하면서 아이들하고도 많이 친해졌고요. 네, 그러네요. 출연도 하셨잖아요. 네, 출연도 했고요. 다듬이 하는 아주머니로 출연하셨잖아요. 네, 네, 그랬네요. 그렇죠. 캐나다 공연까지도 그때 정말 여비도 없는데 자비로 같이 가주셨잖아요. 네, 네, 너무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저로 인해서 옥천과 인연을 맺게 되셨고 우리 옥천을 위해 수고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저도 그 선생님 덕분에 옥천이라는 그 지역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옥천을 몰랐었거든요. 네. 네, 뭐 대전 옆에 있다고 뭐 그런 소리만 들었는데 네. 뭐 선생님 덕분에 하여튼 와서 여기 옥천 구석구석 네. 네, 구경도 하고 너무 좋아요. 네. 네, 동요 활동도 같이 하면서 많은 것을 얻고 그랬네요. 네. 이렇게 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동요 작곡가 한혜원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되짚어 보니까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함께했고 또 선생님이 함께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다음 곡은 우리의 향수가 물씬 풍겨나는 동물 동요입니다. 이 노래가 요즘에는 아기들이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산토끼 노래인데요. 산토끼야 그리고 산토끼 이 두 곡이 있어요. 네. 들으시면서 잘 구분을 좀 해보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은데 두 곡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산토끼는 이일래 작사 작곡이고요.
산토끼야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는 강소천 작사, 권길상 작곡의 노래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하정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한 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할 밤을 주워올 때야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한 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할 밤을 주워올 때야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흰 눈이 내리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겨울이 되어도 걱정이 없단다 엄마와 아빠가 여름 동안 모아놓은 맛있는 먹이가 얼마든지 있단다 네, 산토끼 노래 두 곡을 들어보셨는데요. 하나는 제목이 산토끼, 이일레 작사 작곡 산토끼, 한 곡은 산토끼야, 강소천 작사, 권길상 작곡이었는데 아까 첫 번째 산토끼 노래는 김하정 노래로 들으신 거고요. 두 번째 곡 산토끼야는 임효리 어린이가 노래했습니다. 산토끼 노래를 네. 정말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 율동하고 같이 맞아요. 항상 이렇게 산토끼. 네 걸어가는 모습도 맨날 하면서 네네네.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저 어렸을 때는 학교종이 땡땡땡 네. 하고 산토끼 노래하고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있었어요. 아 그런데 어릴 때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음악 교과서에서 사라졌다고. 네, 음악 교과서에는 산토끼 학교종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통합 교과서가 되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아, 네네.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동요들은 이제 어린 아기의 노래가 된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은 요즘 창작 동요 대회를 통해서 나온 곡들을 많이 부르는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의 그 옛 정서가 들어있는 곡들이 네. 아직 아이들한테 네. 불려지고 있다는 게 좀 다행이네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는 창작 동요를 많이 부르는 어린이들이 있어서 창작 동요가 많이 보급됐구나 생각하지만 네, 네.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외곽 지역에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산토끼 학교정이 나비야 뭐 이런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런 노래들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 요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 노래들, 네. 산토끼 이런 노래들도 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렇죠. 부모님들이 요즘엔 다 맞벌이들을 하셔서 네, 네, 네.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제 손자 손녀들을 네. 케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예전에 불렀던 노래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요들도 어린이들이 많이들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커서도 그 잊지 않고 그냥 네. 그렇게 쭉 불러지는 게 그 좋은 정서로 남잖아요. 네,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동요를 불렀던 정서들은 그렇게 따뜻한 정서를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은 정말 곱고 예쁘게 성장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곡의 동요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일은 우리 아이의 좋은 정서를 만드는 일이에요. 제가 동요 특강을 할 때 늘 하는 말인데요. 명언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맞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영혼이 없으신데? 100마디 말보다 한 곡의 영혼이 없으셨어. 아, 좋네요. 동요를 함께 부르는 것이 낫다. 네. 좋은데요. 네, 자녀를 교육할 때 정말 네. 100마디 말보다 네. 한 곡의 동요를 함께 부르는 것이 낫습니다. 네. 저는 동요 특강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이 마무리 멘트로 씁니다. 근데 동요를 아이들에게 불러라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불러준다면 그만큼 아이들과 많이 교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좋은 정서, 따뜻한 정서를 가지고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동요를 많이 부르고 들을수록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도 높아지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이들에게 동요 많이 들려주시고 또 함께 부르는 시간도 자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토끼 동요는 노래의 발상지이자 우포늪과 따오기로 상징되는 친환경 생태도시 창녕을 홍보합니다. 아, 네. 네, 그러기 위해서 매해마다 산토끼와 따오기가 함께하는 창작 동요제를 창녕에서 개최하고 있어요. 아, 네. 우리 옥천은 창작 동요제는 아니지만 매해 옥천 전국 짝짝꿍 동요제를 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역마다 이렇게 지역에서 동요대회, 창작 동요제를 여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옥천에서는 정순철 선생님의 동요사랑 정신을 이어받고 기리기 위해서 우리 정순철 합창단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 짝짝꿍 동요대회를 통해서 많이 노력을 또 하고 있어요. 올해는 7월 15일, 지난 7월 15일에 옥천 지역 대회를 치렀고요. 지용제 행사 기간 중에 9월 23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야외 공연장에서 전국 대회 본선이 열리니까 많이들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혜원 선생님께서는 심사도 여러 번 해주시고 또 지용제 기간에 생가 시체험 프로그램도 매번 도와주셨잖아요. 네, 제가 작년에는 못 도와드렸고요. 네. 네, 그 전에도 계속 도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작년에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죠? 네, 네, 네. 네, 강원도에 가 계셨어요. 네. 올해는 지용제 때 도와주실 거죠? 네, 일정 다 빼놨습니다. 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옥천까지 뭐 멀다면 먼 거리를 와주시고 늘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닙니다. 네, 오늘 동요로 만난 세상에서는 동요 작곡가 한혜원 선생님과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아, 이제 끝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멘트가? 네. 시간이 금방 갔고요. 네, 네, 맞아요. 선생님하고 항상 하는 자리는 네.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네요. 아유, 네. 감사해요. 오늘은 동만세에서 숲속의 동물 가족 이야기로 동요들을 만나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많은 동물 동요들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을 많은 동물들이 나오는 곡으로 선곡했습니다. 네. 너무 정겨우신 노래 드릴 거예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곡을. 동물들 많이 나와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한혜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야겠네요. 네, 아쉬워요. 네, 저도 아쉽지만 네.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네. 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헬렌 킬러가 말했습니다. 믿음은 산산이 조각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항상 동만세를 믿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동만세 프로그램이 세상에 작은 빛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석환 작사, 로드바기스 작곡, 서수남 하청일의 노래로 동물 농장을 들으시면서 기분 좋은 저녁 되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만세 동요지기 조원경, 동요 작곡가 한혜원이었습니다. 네, 동요로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동행. 닭장 속에는 암탉이 예예예예예 이렇게 울어오기는 나 알랐어. 네가 알랄 줄 알아? 어머 암탉인데 그럼 알도 못 나? 어머 암탉집을 길게도 생겼다. 문간 옆에는 거위가 예, 거위 목소리가 뭐 그러니? 계란을 못 먹어서 그래. 배나무 밑엔 염소가
염소똥 콩자반. 일자는 한 개다. 안 판다. 오양간에는 송아지. 네. 이리요. 네. 얘 어디 가니 너 이러다 말고. 저 앞동산에 있는 암소 만나러 간다. 닭장 속에는 암탉들이, 문간 옆에는 거위들이, 대나무 밑엔 염소들이, 어양간에는 송아지. 깊은 산 속엔 뻐꾸기. 아유, 뻐꾸기 소리가 이렇게 딱국질 소리가 나니. 높은 하늘엔 까마귀. 어? 야, 너 까마귀 소리 어떻게 내려고 까마귀라고 그랬어? 자신 있어 너? 응? 대답을 해봐. 똑같아. 까마귀 소리고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고. 한번 해봐. 내가 테스트해보자. 한번 해봐. 아주 됐다 됐다. 똑같구나. 똑같아. 비슷해 그래도 비슷해. 부뚜막이 웬 고양이. 나비야, 쥐를 잡아 먹으라. 싫어? 왜 싫어? 쥐고기 맛도 없더라. 에이, 그래도 요새 쥐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 하도 먹더니 질려서 그래. 마루 밑에는 강아지. 난 목이 아파서 강아지 소리 잘 못 내. 강아지 소리는 내가 더. 그래, 한번 해봐. 어때? 주인 못 알아보는 게다. 그 소리는. 얼마나 이쁘니? 한번 다시 해봐. 내 이쁜 이름 대줄 테니까. 어떠니 이건? 미친 게. 너 해봐. 그 내가 해봐. 스피스. 에이그. 깊은 산 속엔 뻐꾸기가, 높은 하늘엔 까마귀가, 부뚜막이엔 고양이가, 마루 밑에는 강아지가.